여러분 안녕하세요. 댓글 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 금주에 올라온 댓글을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제가 영상 촬영을 하는 건데 댓글이 딱 4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개 댓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올려주신 댓글이 이 코리아 부킹님께서 잘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만 성적표가 조금 잘못 선정을 한 것 같다. 너무 성적표가 점수가 좋은 성적표를 활용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저희가 사실 실제 학생의 성적표를 좀 쓰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개인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 나무 위키에서 좀 출처를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뭐 대표성을 띠는 성적표라고 그래서 그런가? 성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실감은 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구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구해보고 뭐 어쩔 수 없으면 뭐 없는 수 없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성적표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으니까 잘 보고 있다고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영상을 촬영하는 입장에서 좀 뿌듯한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개의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화가 좀 많이 났던 생각이 좀 많이 하게끔 하는 댓글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첫 번째가 교대 수시 합격 가능성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댓글에 개나 소나 교대를 들어가네. 대학 가기 참 쉬워졌다.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뭐 동의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매니저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수시로 많이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학종으로 거의 교대는 선발을 하거든요. 뭐 교과나 논술을 거의 뽑지 않아요. 교과는 좀 있지만 논술은 뭐 거의 뽑지 않는, 거의 학종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선발하는 전형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전형 위주로 선발을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활동도 그렇죠, 다 보죠. 그게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수학 문제만 잘 풀어봤자 수학 교사가 인성도 안 좋고 그렇죠. 해본 것도 없고 이러면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애들한테. 예리해요, 매니저님. 맞아요. 왜냐면 교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많이 하는 이유는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 사람이 머리만 똑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종 위주로 선발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 대학을 가면은 좀 대학 가기가 쉬운 거고, 정시로 가는 거면은 되게 공정한 거고, 이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기조가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시 선발이라든가 이제 학종에 대한 신뢰성이 좀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교대 학종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솔직히 특목고에서 교대 합격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을 따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교대들이 발표한 입시 결과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1등급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합격생이 1등급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뽑는 대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학업적인 역량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근데 내가 뭐 공부도 굉장히 잘해야 되지만 공부만 잘하면 안 되는 게 교대 학종의 특징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학급에서 좀 뒤처지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친구들이 막 도와주면서. 네, 진학사 심지연입니다. 이제 연세대가 올해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전히 폐지를 하죠. 그래서 논술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예전에는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일부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다 보니까 말 그대로 뭐 서류만으로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해 입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러한 영상에서도 이제 댓글 같은 경우도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재벌과 기득권 자식들이 연세대 합격하기 쉬워졌네. 메이저님 어때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연세대가 지금 이렇게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까다로웠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이. 이게 과연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한 체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게 안 해도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원래 유리했고 네. 근데 그럴 의심은 해볼 만하긴 한데,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학생이 해본 게 아무것도 없으면 쓸 게 없잖아요. 결국에는 지가 뭘 했는지에 따라서 맞아요. 달라지기 때문에. 매니저님이 핵심을 말해주신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뭐 언제든, 그게 딱히 뭐 지금이라고 보다는 언제나 사실 뭐 한 발짝 앞에 서 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학업적인 환경이 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연세대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입시 코디를 받은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요, 대학은 의외로 생각보다 공정한 입학 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구조를 굉장히 공정하게 가지고 있죠. 사실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체대 입시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또 내신 관련해서 고등학교 뭐 시험지 유출 관련해서 학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기는 했었죠. 이제 그러한 소수의 사건들 때문에 약간 전체가 다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항상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대학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똑똑한 학생을 선발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는 편이고, 그 최근에 입시 제도를 보면은 자기소개서 자체에 부모의 환경을, 직업이라든가 교육 환경,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기술할 수가 없기도 하고, 요즘에 또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고등학교조차도 이 평가자가 볼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면접들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최대한 이 학생의 환경이 아니라 학생을 보려고, 그 학생을 평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평가 방법은 공정하다라고 봐야지 되지 않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학인데, 약간 대학은 진짜 저희의 마지노선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입시의 사실 핵심은요, 그 학생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부모가 애를 써도요, 자녀가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학생 자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대학 입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벌가 기득권 자식들이 연세대 합격하기가 쉬워졌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들어 제일 큰 걱정은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지 않는 거거든요. 벌써 2회차인데 이러다가 2회차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사실 좀 더 큰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생각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댓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